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신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양쪽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비명을 지를 정도였고, 지팡이는 물론이고 짧은 거리도 누군가 부축해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장님, 저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병원만 6군데를 다녔고, 물리치료, 주사치료, 한약, 짐까지 다 해봤어요. 근데 왜 하나도 안 낫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재훈 원장입니다. 25년 넘는 임상 경력을 통해 얻은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발바닥은 한 번이라도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 질문에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발바닥이요? 거기는 하나도 안 아픈데요. 그 환자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의 구조를 천천히 살펴봤고 족저근막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릎과 허벅지 근육은 물론이고 발가락 쪽으로 이어지는 힘의 흐름이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위치는 뒤꿈치에서 약간 앞쪽 가장 단단한 부분입니다. 그 환자분은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뒤 내원일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지팡이 없이 화장실 다녀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위, 바로 발. 그 중에서도 발바닥은 신체 구조에서 가장 아래에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25년 동안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관절 통증 환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해 왔습니다. 무릎이든 허리든 어깨든 대부분의 통증은 그 부위가 아니라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초는 어디냐고요? 바로 발입니다. 건물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튼튼한 기둥과 벽을 세워도 기초가 삐뚤어지면 건물 전체가 기울고 흔들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틀어지거나 경직되면 그 위에 있는 무릎, 골반, 척추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은 그 영향이 큽니다. 이 근막은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길게 이어지는 막으로 우리 몸의 체중을 지면에 전달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이곳이 뻣뻣하게 굳거나 탄력이 떨어지면 발의 충격 흡수 기능이 무너지고 그 여파가 무릎과 허리, 심지어 목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분들, 무릎 통증 때문에 주사를 맞아도 금세 재발하는 분들, 그분들 중 상당수가 발은 한 번도 치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치료가 더딘 이유입니다. 통증은 단순히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증이 나타나는 곳은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를 만든 원인은 의외로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그곳만 들여다보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의 발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지금의 통증이 수년간 낫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면 치료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 방향은 바로 발바닥에서 시작됩니다. 50대 중반의 직장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허벅지까지 저릿저릿한 통증을 호소하셨죠. MRI도 찍어보고 디스크 진단도 받았지만 수술은 아직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이분도 이미 몇 달간 병원을 돌며 약을 먹고 도수치료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찰을 해보니 조금 다른 방향이 보였습니다. 허리는 분명히 뻣뻣했지만 그보다 더 먼저 눈에 띄는 건 한쪽 발바닥이 심하게 단단하게 굳어 있고 아치가 거의 무너진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운동화 오래 신으면 무릎이 더 아프고 허리가 더 당기지 않으세요? 환자분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맞아요. 딱 오래 걸은 날이면 허리까지 더 욱신거려요. 신기하네요. 그게 발 때문일 줄은 몰랐어요. 이 환자분의 경우 원인은 허리가 아니라 발에 있었습니다.
평소 외측에 체중이 몰리는 보행 습관, 단단하게 굳은 발바닥, 그리고 무너진 족궁 아치가 허리 통증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몸을 부위별로 나눠 생각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 문제, 무릎이 아프면 무릎 문제라고 단정 짓죠. 하지만 실제로 몸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발에서 시작된 작은 틀어짐이나 뭉침이 무릎의 정렬을 바꾸고 골반의 균형을 깨고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 있는 구조이자 가장 큰 압력을 받는 부위입니다. 한 걸음을 걸을 때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1.2배에서 많게는 3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압력을 견디는 구조가 무너지면 우리 몸은 위쪽으로 보상하며 버티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평발입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체중이 안쪽으로 쏠리고 무릎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관절 사이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생깁니다. 그 결과 무릎 연골이 빨리 닳고 허리도 중심을 잃고 긴장하게 되죠. 이런 보상작용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결국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조가 족저근막입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 두꺼운 막은 걷거나 뛸 때 충격을 흡수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족저근막이 뻣뻣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단순히 발바닥 통증을 넘어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심지어 엉덩이 저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활의학과에서는 이런 경우를 기능적 연쇄 CHAIN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한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부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과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부위에 부담이 쌓여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발바닥은 단순히 지면과 닿는 구조가 아니라 몸 전체를 지탱하고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축입니다. 이곳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허리 치료를 잠시 멈추고 발부터 재정비했습니다. 족저근막 스트레칭, 발바닥 마사지, 그리고 발바닥 파스를 활용해 말초에서부터 이완을 유도했죠. 2주 만에 허리의 뻣뻣함이 확연히 줄었고 한 달 후엔 허벅지 저림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결국 통증이 있는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곳만 봐선 안 됩니다. 그 통증을 만든 흐름 전체를 봐야 하고 그 시작은 발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픈 무릎과 허리, 정말 거기가 원인일까요? 혹시 그 아래 있는 발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30대 초반의 회사원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 일어설 때마다 허리가 찌릿하고 몇 분만 걸어도 무릎 바깥쪽이 뻐근하다고 하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형도 날씬한 편인데 왜 이런 통증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죠. 진찰을 해보니 이분은 발 뒤꿈치가 살짝 안쪽으로 기운 상태였고 오래 신은 구두 밑창도 안쪽이 먼저 닳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평소 발에 아무런 문제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발은 아프지 않아도 이미 기초 구조물로서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몸은 집과 닮았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높고 화려해도 기초가 기울어져 있으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몸 전체의 하중을 받으며 균형을 잡는 가장 아래 구조죠. 특히 발은 걷고 뛸 때 반복적으로 지면과 충돌하고 그 충격을 분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무너지면 무릎, 골반, 척추에 연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처럼 뒤꿈치 정렬이 틀어지면 체중이 안쪽으로 쏠리고 무릎과 허리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은 허리에서 나타나지만 원인은 발일 수 있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위층이 안정됩니다. 지금 아프신 곳이 있다면 가장 먼저 발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고 짧은 거리도 반드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했죠.
10년 넘게 통증을 안고 살다 보니 병원 진료 기록도 두껍고 약 봉투도 한가득이었습니다. 이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말하셨습니다. 원장님 주사도 맞아봤고 약도 먹었고 침도 맞아봤고 이제는 수술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 정말 자신이 없어요. 진찰을 하던 중 저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오른발 뒤꿈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발바닥 아치가 거의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발가락에 힘을 거의 못 주시고 체중이 발뒤꿈치에만 실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자기 전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뒤꿈치에서 조금 앞쪽 단단하게 만져지는 부분에요. 매일 8시간 꾸준히요. 환자분은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아유, 이 나이에 파스 한 장으로 뭐가 나아지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보셨습니다.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오신 게 아니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계셨던 겁니다. 원장님 요즘은 화장실 갈 때 지팡이 안 짚어요. 무릎이 덜 뻐근하니까 걷는 것도 덜 무섭고요.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복잡한 치료도 고가의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발의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을 뿐입니다. 발바닥은 단순한 피부와 뼈가 아닙니다. 촉저근막, 작은 근육들, 수많은 신경말단과 혈관이 모인 아주 정교한 구조입니다. 이곳에 미세한 자극이나 이완이 가해지면 혈류가 개선되고 근막의 긴장이 풀리며 통증 유발점이 서서히 완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위가 정렬을 되찾으면 그 위에 있던 무릎, 골반, 허리도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게 됩니다. 이 어르신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무릎 통증의 고리를 끊는 결정적인 시작을 발바닥에서 열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무릎이 아파 파스를 늘 붙이고 다니신다는 60대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파스를 양 무릎에 3장씩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 붙이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붙일 땐 시원한데 조금 지나면 다시 아파요. 아무리 붙여도 낫질 않네요. 저는 환자분의 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발바닥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한쪽 아치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신 적은 있으세요? 환자분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발바닥이요? 거긴 안 아픈데요?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스는 통증 부위에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통증을 만드는 원인 부위에 붙여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발바닥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근막이 긴장되어 있거나 신경이 과민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족저근막이 단단하게 굳어 있을 경우 그 위에 있는 무릎과 허리에까지 연쇄적인 통증이 전달됩니다. 이런 경우 무릎에만 파스를 붙이는 것은 증상의 결과만 잠시 눌러주는 것이고 진짜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무릎 대신 발바닥, 특히 뒤꿈치에서 앞쪽으로 34cm 떨어진 지점에 파스를 붙이도록 지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환자분이 말했습니다. 파스 한 장인데 느낌이 달라요. 무릎이 덜 아프고 종아리도 덜 당기네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말초에서 시작된 신경 자극과 근막의 이완이 몸 전체의 긴장을 푸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파스는 단순한 진통 효과를 넘어서 혈류를 자극하고 말초 신경의 과민을 줄이며 근막을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보려면 붙이는 위치가 정확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픈 부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인까지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시선이 바로 치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다던 5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바닥을 살펴보니 뒤꿈치 안쪽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고
걸을 때마다 체중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분께 저는 파스를 붙이는 위치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뒤꿈치 중앙보다 살짝 안쪽 움푹 들어간 그 지점. 거기가 지금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지점입니다. 이곳부터 풀어야 무릎이 편해집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 뻐근하다는 60대 남성분은 발바닥 앞쪽, 발볼 바로 아래 지점이 유난히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지만 손으로 눌러보니 압통이 있었고 발끝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죠. 그분에게는 발바닥 앞쪽, 발가락 시작 부위 바로 아래에 파스를 붙이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증상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리 통증, 엉덩이 저림이 있는 경우, 뒤꿈치 중앙에서 약간 앞쪽, 족저근막이 시작되는 부위. 이 부위는 요추와 연결된 후면 근막 사슬의 시작점이자 엉덩이 허벅지 후면과 이어지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무릎 통증, 다리 뻐근함이 있는 경우, 발바닥 중앙볼 및 아치 중간 부위. 여기에는 하지 정렬에 영향을 주는 중족근막과 지압 포인트가 있습니다. 발이 잘 붓고 종아리가 무거운 경우, 발가락 아래발 앞볼, 발끝 혈류가 모이는 말초순환 부위. 이곳을 자극하면 정맥기환과 림프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붙인 파스는 단순한 시원함을 넘어서 근막의 이완, 신경자극 완화, 체중 분산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파스는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효과가 10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만 보지 마시고 그 증상을 만든 시작점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발바닥입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딛는 순간 발뒤꿈치가 찢어질 듯 아프다고 하셨죠. 잠깐만 앉아 있다 일어나도 다시 아프고 하루 종일 무언가 밟고 다니는 기분이라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분은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이미 병원에서 약과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계셨지만 낮 동안은 괜찮다가 아침에만 반복되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족저근막은 밤사이 수축되어 있다가 아침 첫 발 딛는 순간 다시 강제로 펴지면서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그 찢어지는 느낌의 정체예요. 족저근막은 발뒤꿈치 뼈에서 시작해 발가락 쪽까지 이어진 두꺼운 섬유질의 막입니다. 이 막은 우리 몸의 체중을 견디고 발의 아치를 유지하며 보행 시 지면 충격을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한 발 통증을 넘어서 무릎, 골반, 허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족저근막이 지나치게 뻣뻣해지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관절과 근육이 보상 움직임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과도한 긴장과 통증이 유발됩니다. 실제로 족저근막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분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발뒤꿈치를 살짝 들고 걷는 버릇이 생깁니다. 이 작은 변화가 걸음걸이를 바꾸고 그 결과로 무릎과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파스를 붙일 때 이 족저근막의 시작점인 발뒤꿈치 앞쪽을 풀어주는 것이 회복의 첫 단추가 됩니다. 이 부위가 부드러워져야 그 위의 구조들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족저근막. 이름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작은 막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통증 균형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다리 저림 때문에 2년 넘게 고생하던 6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고민하던 중 저를 찾아오셨죠. 하지만 진찰을 해보니 무릎, 골반의 기능은 생각보다 괜찮았고 오히려 발바닥, 특히 발 안쪽 아치 근처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해당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병행하자 3주 만에 저림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은 단순히 걷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에 말초신경 말단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걸을 때도, 자는 동안에도
말초 신경은 끊임없이 뇌와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 출발점이자 말단이 바로 발입니다. 말초 신경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눌리게 되면 전신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통증에 과민해지며 그 결과로 무릎, 허리, 엉덩이 통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는 말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면 그 효과는 단순한 시원함을 넘어서게 됩니다. 멘톨이나 캡사이신 같은 성분이 피부 표층의 신경을 자극하면 뇌로 가는 통증 전달 신호를 차단하거나 완화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이트 컨트롤, 이론 게이트 컨트롤 실이입니다. 또한 발바닥에 냉온 자극이 주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국소 혈류가 증가하며 그 결과로 뭉친 근막이 풀리고 근육의 긴장도가 낮아집니다. 즉, 단순한 파스 한 장이 근막 이완 혈류 개선 통증 억제 재정렬 회복이라는 연쇄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붙이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발바닥 중앙에 아무 데나 붙이지만 증상에 따라 뒤꿈치, 아치, 발볼 등 정확한 지점을 찾아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붙이는 시간은 하루 68시간 자기 전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밤 시간 동안 몸이 이완되고 회복 작용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단, 피부 자극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은 짧은 시간부터 테스트하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붙이기 전에는 발을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파스를 부착해야 합니다. 수분이 남아있으면 유효 성분의 흡수가 떨어지고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말고 해당 부위 근막의 방향에 맞춰 가볍게 밀착되도록 붙여야 움직일 때 불편함이 없고 효과가 오래갑니다. 여기에 하루 5분 정도의 발 스트레칭이나 촉저근막 마사지, 지압 슬리퍼 착용 등을 병행하면 효과는 배 이상 커집니다. 실제로 저는 병원에서 파스 사용과 함께 촉저근막 공 마사지를 병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파스는 기적을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보조도구입니다. 하루 이틀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2주, 4주, 6주 지나면 분명히 몸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예전엔 잠자다 깨서 무릎이 아팠는데 요즘은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다. 오래 걷고 나면 허리가 아팠는데 요즘은 덜 당긴다. 이런 말들을 종종 남기십니다. 결국 몸은 연결돼 있고 통증은 결과이지 언제나 그 부위 자체가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곳은 대부분 균형이 깨진 구조의 끝일 뿐이고 그 구조를 다시 맞추기 위한 시작점은 가장 아래에 있는 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보지 말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보지 말고 그 아래 발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수년째 고질적인 통증으로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사나 수술보다 먼저 해볼 수 있는 일, 바로 발을 점검하고 발바닥 파스를 붙이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몸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릎과 허리를 회복시키는 첫 걸음, 오늘 밤 자기 전 발바닥에 파스 한 장 붙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제까지 발바닥 파스의 원리와 사용법, 부위별 효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파스를 열심히 붙이는데 더 확실하게 효과를 느낄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파스의 효과를 진짜 실감할 수 있는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7가지를 함께 병행해 보세요. 경험상 같은 파스를 붙여도 효과가 훨씬 더 빠르고 오래갑니다. 첫째, 자기 전 파스를 붙이세요. 밤 시간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이때 파스의 혈류 촉진과 이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둘째, 발 스트레칭과 지압을 함께 하세요. 붙이기 전 3분간의 족저근막 스트레칭만으로도 근막의 긴장이 풀리며 파스의 침투력과 지속력이 올라갑니다. 셋째,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가볍게 걸으면 혈류가 유지되며 파스가 붙은 부위의 말초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넷째, 물을 자주 드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근막이 쉽게 굳고 파스의 작용이 퍼지지 않고 한 지점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걷기 전으로 파스를 사용하세요. 걷기 전 붙이면 예열 효과, 걷기 후엔 회복 효과가 나타납니다. 활동량이 많은 날일수록 효과가 더 분명합니다. 여섯째, 기능성 슬리퍼나 깔창을 활용하세요. 아치 지지와 충격 흡수가 이루어지면 파스가 붙은 부위의 압박이 줄고 치료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일곱째, 붙이는 위치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매일 같은 자리에 붙이기보다 뒤꿈치, 아치, 발볼을 번갈아 자극하면 더 넓은 근막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회복 리듬, 혈류 흐름, 근막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과학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파스 하나만 붙여도 변화는 시작되지만 이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신다면 몸이 회복하는 속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파스를 붙이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붙인 다음에 24시간이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발바닥에 파스 한 장 붙여보세요. 지금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혹시라도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사람의 삶이 그 작은 정보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다르던데요. 파스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요?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은 변화의 순간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